개장 초에 종목 공략할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 이게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 기준으로 잡아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 잠깐 볼게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누르시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스페셜 교육 부분이 이렇게 있고 교육 VOD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이제 교육 VOD라는 걸 밑에 걸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전체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실전 필살기부터 뭐 상담 매직 시그널 설정 비법 뭐 다 있어. 시장 주도주 따라잡기 4대 원칙, 캔들의 성장, 삼선 전환도 뭐 다 있어.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 이제 그 주도주, 단기 공략주 완적 공략, 뭐 시장 주도주 완벽 공략,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교육 강의 내용들 중에 주도주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 그 부분이 이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뭐 그 내용을 9시간짜리 교육인데 그 내용을 한 방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에 배우실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냥 종목 설정한다라고 치고 같이 들여다보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현재가 창 옆으로 좀 띄워놓을게요. 현재가 창도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 수급 범위나 이런 것도 다 보긴 봐야 되는데 시간의 기준의 흐름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월봉도 다 차트도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은데 일단은 종목부터 뽑아보자는 거죠. 거래대금이 저는 시간 외에서 거래대금이 충분한 종목군들 위주로 봅니다. 시간의 상승률에 대해서는 의미를 안 둬요. 뭐 시간에 뭐 상한가 얼마 호가가 안 남았는데 글로 상한가 났다, 혹은 큰 이슈가 있어서 뭐 상한가 가는 뭐 그런 것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 쪽의 기준에서 흐름을 놓고 봅니다. 그리고 요것도 같이 놓고 봐야 되겠구나. 뭐냐면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창인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내려봐. 그렇지. 왜냐면 이제 이 창의 기준을 좀 놓고 봐야 되니까요. 오늘 뭐 체결이 어떻게 됐고 어디서 됐고 뭐 어떤 뉴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였고 뭐 이렇게. 그럼 현재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좀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이쪽 창이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4,500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내일 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내일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좋아서 우리의 주력주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야 나머지 소형주, 중형주도 들여다본다라는 것이지, 대형주 팔아서 소형주, 중형주 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리아 김 선생님께서 하트를 5개나 주셔서 땡큐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보시다시피 일단은 어찌됐든 4,54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2천억, 1,000억대 이런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나마도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자. 그나마도 그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잡는 거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넣고 갈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기준을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G 플러스를 일단은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요. 두 번째 기준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에 자, 일단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YG 플러스 거래량도 일단 삭제를 해놓고, 시가총액이 원래 1조 이상짜리 위주로만 보죠. 근데 1조 미만 오케이. 그냥 YG 플러스 이렇게 그렇게 하고, 거래량의 기준이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이 계산도 원래 교육인데 뭐 누구 건데 윤정두가 규정해 놓은 거지. 이게 지금 뭐 말이
뭐 윤정도의 기분에 따라서 말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아요. 111만 6천 주 매수 잔량이 있잖아요. 플러스 거래량이 얼마예요? 111만 9,800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220만 주 나누기 대략 3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예요? 70만 주예요. 그럼 얘는 내일 거래량 얼마? 7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동시효과 기준에 매수 잔량과 체결 물량까지 해가지고 30% 3분의 1 정도가 체결이 된다. 그건 보수적으로. 공격적이신 분들은 110만 주에 대한 3분의 1, 그럼 40만 주. 그럼 4천만 주에서 7천만 주 사이에 거래가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주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77에 49, 5천억이죠. 그럼 회전율이 100%가 나와. 그걸 원한다? 그러진 않아요. 그럼 결론은요. 결론은 매수 잔량의 3분의 1의 기준에 400만 주 기준을 잡고 대략적으로 4천만 주를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한다. 그럼 4천만 주가 터지면 된다. 그러니까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은 또 어떤 기준이에요? 장 끝날 때 4천만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 끝날 때 4천만 주가 아니라 이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는 9시 동시효과에 소문이 나 있죠. 시간에서 상한가죠. 1%. 그럼 40만 주는 최소 거래가 실려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9시 10분까지 10%, 그럼 400만 주, 20분까지 800만 주, 여기까지 1200만 주는 터진다고 봅니다. 일단은 무조건 갭상승이 나오겠죠. 거기에 거래가 터지고 뺑뺑이를 돌려서 물량을 빼고 나가든 거래가 수반되겠죠. 그럼 10시까지 최소 30%의 거래는 실린다. 거기서부터 계속 양봉이 유지되느냐, 시초가 위로 형성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거래가 시간별로 실리고 양봉이면은 시초가 대비 10% 등락 범위까지를 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이제 거래량의 교육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런 기준이 있죠. 이 거래량의 그 기준점 매번 이제 뭐 교육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여러 가지 2천억을 기준으로 잡는다부터 해서, 근데 이제는 거래대금이 원체 줄어서 1,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해도 되긴 해. 어찌됐건 거래대금 2천억 이상 종목, 2천억 미만은 이제 개별 매매. 아직까지는 2천억 그대로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소형주는 하지 말자. 시장 조치 들어간 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이렇게, 1조 미만짜리는 이렇게. 이렇게가 뭔데? 최대 1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고, 그리고 장중 기준에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아주 특별해. 뭐 그냥 뭐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래대금 1위 뭐 GSE가 그렇잖아요. 그 소형주가. 거래대금 1위 또 프로그램 뭐 순매수 뭐 1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최대 폭의 경우는 뭐 20%까지도 따라붙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 기준점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이 교육 내용을 그냥 뭐 대략적으로 윤정도 기분 좋으면 매수, 기분 나쁜 매도,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 부분을 장중에 정형화해서 우리 VVIP 회원님들 250여 명의 그 회원님들은 이런 설명을 듣고 종목을 매매를 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수익도 내고 또 차익 실현을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을 단행합니다. 정형화됐잖아. 윤정도 기분 좋다고 차익 실현하고 윤정도 기분 나쁘다고 차익 실현 안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결론적으로 이 교육 자료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내셔야 돼요. 그럼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거거 한번 가시죠. 이 교육 자료 PDF 파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거 교육 자료 주세요. 교육 자료 주세요. 거거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 한 방에 다 드리고, 저 교육 자료 받았는데 지금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갈 거면은 그 교육 자료 어디서 복습해요? 동영상 혹시 강의 무료로 줄 수 있나요? 드려야죠. 거거 우리 VVIP 회원님 방에서는 거거 아마도 그 우리 캐치스탁 라이브 방송 JDI PT 홈페이지 라이브 방송 쪽에서 거기도 안 올려주셨네. 일단 어찌됐건 거거 꼭 보면 이제 유료 회원님들이 더 능동적이신데 VIP 방에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단 몰라 그냥 이렇게 올려드릴 거야. 옛날에 올려드렸지만 우리 푸르니망 선생님께서도 감사합니다. 거거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요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좀 이따 동영상 뭐 자료까지 다 드릴 거예요. 우리 이동규 선생님께서도 올려주셨고, 오, 감사합니다. 거거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드릴 건데, 동영상 교육은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정도만 거래량 특별 교육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대박입니다. 초대박. 요 링크 올려드릴게요. 거래량의 비밀부터 해서. 저거 언제야? 2021년 1월 13일 뭐 이럴 때 올려드린 거예요. 뭐 끝내줘요. 윤정도 제가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거거 뭐 능동적으로 좋습니다. 또 우리 이데일리 방에서도 거거. 근데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속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 속상한 부분이. 뭐가 속상하냐면은 이데일리 방에는 좋아요가 많아. 그 유튜브에 엄지척. 그 하트를 이데일리 방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6번째 방 이런 그 박승재 TV 방은 최한 쪽이야. 박승재 TV 이쪽 방 여기는 몇 번째 방이죠? 방 수가 안 나와 있네. 예, 거거 김상현 선생님 거거 동영상까지 올려드립니다. 거거 또 어느 방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6번째 방은 170명이 난 희한한 거야. 6번째 방은 170명이 들어오셨거든요. 오늘? 그럼 라이브 방송 한 명도 안 듣고 계신다는 거야? 희한하네. 라이브 방송을 하나도 안 듣고 계신 거 희한하네. 거거를 왜 안 누르실까? 자료를 드린다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를 올려드린다는데 여기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최근 방 5번 방까지도. 거거 01번 방도 오늘 올려주셨네. 01번 방도. 그러면 2방 빼고 6개 총 8개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8개 무료 방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송전자 선생님, 김홍현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5번째 방이 거기도 활성화가 돼 있던 방인데 오늘 왜 거거를 안 올려주냐고. 동네 창피하게. 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다라고 설정을 해놓고요. 그럼 방 하나만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03번 방? 희한하게 03번 방만 또 오늘 03번 방도 일단은 그냥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능동적이셔야 돼. 종목을 아무리 오픈해드리고 LG노텍 오늘 장중에 오픈해드리면 뭐 하겠어? 편입을 못하시고 안 하시고 하시는데,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거거.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든 마지막 03번 방까지 자료를 전체를 올려드리는 걸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아이고 화면이 그냥 꽝 깨졌어. 엄지척 했어요. 강의에 대한 예의입니다. 해야 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도 지금 인원이 이제 조금씩 더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좋아요 엄지척 지금 61분이 일단은 어찌됐건 61분이 들어와 계시고 24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저를 포함한 24분인 거예요. 그리고 왜 61분일까? 내일부터 하여간에 채팅방 활성화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새벽 1시까지 매번 해드리는 걸 기준 잡으면 벌써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고정적으로 오셔야 되는데 윤정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녹화방송 올려놓으니까 녹화방송 보시는 건지 일단 조금씩 인원이 더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데일리 새로운 방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어요. 06번 방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7시, 8시에 끝나놓으니까 10시 반에 방송한다라는 게 제대로 그 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힘겨워 하시는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까지 우리가 다 잡고 기준을 잡는다. 결론적으로 YG 플러스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4천만 주의 기준을 잡을 때 내일 동시효과 상황의 1% 40만 주, 또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그때까지는 거래가 실린다. 그거에서 이제 거기에서
양봉의 흐름이 연출이 되느냐, 그 부분만 이제 다시 한번 명확히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무난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이제 네 종목을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은 하이닉스 부분은 도저히 뭐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종목 설정 잡아보죠. 뭐 오늘 뭐 대박 났어요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마케팅이잖아요. 대박 났으니까 회원 가입하세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일단 어찌됐든 종목부터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교육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돼서 뭐 다시 한번 들여다보든 뭐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YG 플러스, 이게 이제 종목이 여러 개가 나오면 밀릴 수 있어요. 밀린다는 표현은 뭐냐면,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해드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엄지척도 부탁드리는 거고, 하나는 요 하트 있잖아요. 하트에 목말라 있어 윤정두가. 하트 응? 요 위에가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누르면 안 보이시는구나. 이거 내려야겠다 조금. 하트가 팍스넷 빵은 하트가 모자라, 너무 없어. 우리 이제 그 정의원님들 방은 뭐 기존의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스페셜 방은 왜 이렇게 하트가 적죠? 스페셜 방은 왜 이렇게 하트가 적지? 저렇게 적을 수가 없는데. 자, 어찌됐건 보겠습니다. 하트 개수를 한번 잡아내 보시자고요. 하트 개수를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193개, 대박이죠. 여기 72개, 지금 89분이 접속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250분의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저 인원하고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요렇게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문자만 받으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만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하트 부분이 6번째 방이 팍스가 마지막 만든 방에 오늘 170명 들어오셨단 말이야. 641명인데 하트가 61개야. 동네 창피하게 61개뿐이 안 돼. 근데 이데일리 방은 317분 계시는데 85개예요. 얼마나 능동적이야. 578명 계시는데 243개야. 6번째 방 뭐냐고. 641분 들어와 계시는데 61개가. 나 동네 창피해서 그래요. 5번 방도 1261명인데 249개가 뭡니까? 동네 창피하게. 04번 방처럼 최소 절반 이상은 돼야지. 예? 여기는요 1400개야. 옛날에 만들어놨던 방이기 때문에 1400개. 여기는 768명 계시는데 877개. 그 상황에 따라서는 방 다시 또 하나 축소를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뭐 쓸데없는 얘기도 포함이 됐는데요. 어찌됐건 인원이 한 분 한 분 더 들어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내에서 Y센터, 그 다음에 HMM, HMM, 거래대금 2위야. 코덱스 상품 빼고 거래대금 2위. 아싸가 우리, 예? 거래대금 2위란 말이에요. 거래대금. 지금 잠시만요. 유튜브에 광고자가 있어가지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HMM의 경우에는 지금 그 18만 주, 그러니까 6만 주, 600만 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은 뭐예요? 이거거든. 앞전 거래의 70% 수준씩. 그러면 1,500만 주, 1,600만 주가 되는데, 일단 1,500만 주만 실려도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옵니다. 1,500만 주만 실려도 5위 안에 들어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3위까지도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럼 HMM은 당연히 시가총액 15조짜리 종목, 요 정도 수준에서 HMM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몇 주? 1,500만 주 기준. 똑같습니다. 그러면 동시호가에 15만 주가 실리면 가장 좋고, 15만 주가 실리면 가장 좋고, 15만 주가 안 실릴 수 있어요. 근데 개장 초에 빠바박 위든 아래든 빠바바박 위든 아래든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 형성 부분이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9시 분까지 150만 주, 9시 반까지 300만 주, 10시까지 450만 주 이상이 터지고 양봉해야 돼요. 그러면 1500만 주 이상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터지고 움직이다가 다시 또 꼬리가 달리거나 하면은 거래가 둔화돼서 1500만 주가 안 실리는 경우도 있죠. 오늘도 뭐 개장 초에 거래 빵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최상위 3위까지도 막 올라갔었으니까. 결론적으로 기준 거래량이 시간대별로 저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어. 저걸 하는 사람은 다 윤정도 제자예요. 기준점이 없어요. 명확하게 기준 설정되어 있는 기준점이 없어요. 윤정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 기준점대로만 하시면 말 그대로 상한가 종목, 또 최고점의 종목, 상한가도 잡고 최고점에서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 기준점만 명확하면. 그럼 HMM이 설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600만 주만 실려도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 그 다음 범위는 뭘까요? 일동제약은 뭐 약법이니까 일단은 한 템포 띄워놓고, Y젠터도 1조 1000억인데 Y젠터의 7만 주 시간의 거래량 7만 2천 주라고 했을 때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만 4천 주, 2만 5천 주로 잡을까요? 그럼 2만 5천 주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250만 주. 250만 주면 1,500억. 1,500억이면은 뭐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1,500억이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억을 기준을 잡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기준의 Y젠터하고 YG 플러스하고, 나는 YG 플러스가 좋아요. 상한가 볼 거예요. 오케이. 나는요 정상적으로 볼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냥 엔터까지만 쓸게요. 글이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 잘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은 그러면 25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근데 평상시에 YG 엔터가 지금 실린 거래량이 얼마요? 100만 주가 안 돼. 최근에 90만 주 실렸단 말이에요. 100만 주, 90몇만 주니까 100만 주. 그럼 600억 원대 뭐 이렇게 내일 기준에 100만 주가 잡히면, 그럼 앞전에는 일봉장에 그런 흐름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런 때 한번 240만 주 지난해 8월 달에, 250만 주 지난해 8월 달에, 그 흐름이 진짜 나오겠느냐 내일 변동성 매매 기준에 지난해 8월 달 기준. 그리고 이제 그 이전의 흐름에서는 뭐 이런 기준이 설정될 수 있겠죠. 지난해 8월, 그다음에 지난해 뭐 2년 전에 6월 뭐 이런 기준. 요 기준의 흐름에서 변동률은 얼마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13%. 그리고 요 당시에는 이제 거래 좀 더 터진 거죠. 250만 주 기준에 여기서는 14%. 여기서는요 21%. 이거는 이제 주가가 더 낮을 때, 더 가벼울 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주가에서는 250만 주가 터진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 동시호가에 250만 주가 터지려면 2만 5천 주씩 실려야 된다. 농담이 아니라. 근데 시간에서 일단 소문이 나서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YG 엔터를 할 거냐, YG 플러스를 할 거냐. 이 정도는 YG 엔터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추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단 최종적으로 5종목만 압축을 해서 이 종목으로 선택을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오케이, 끝.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의 시가총액이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3,781억이에요. 올라와서. 다소 버겁죠. 올라와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조치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지금 뭐 변동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시장 조치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투자 주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대성에너지는 3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YG 플러스도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스코넥은요 당연히 안 보겠죠. 장중 기준에서 개별 매매 기준에 대한 교육을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해와달 선생님, 전 어리버리하다 매번 며칠 놓치네요. 내일은 정신 차려야 할 듯. 아니에요. 차분히 예, 차분히 대처하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린이 달자 선생님.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부분의 흐름, 뭐 하이닉스의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덕전자도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인데, 얘가 지금 12만 주가 형성되고 2%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3으로 나눠주는 거야. 3으로 나눠주면 4만 주 정도가 동시효과에 실린다. 그건 윤정두의 그 전략 기법이라니까요. 경험치, 35년의 경험치. 그러면은 4만 주, 12만 주 지금 체결 거래량이잖아. 이거 시간 외에서. 응? 그러면 우리는 이 3분의 1이 동시효과에 체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윤정두는. 그럼 4만 주 곱하기 그게 1%로 잡습니다. 그럼 마감 때까지 400만 주가 터진다? 그럼 1,000억이야. 그럼 대덕전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1,000억이야, 1,000억. 응? 그럼 하이닉스의 기준은 어때요? 응? 하이닉스는 기본적인 기존 거래량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600만 주, 700만 주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래량, 600만 주의 거래량 그 부분을 설정한다는 거고, 대덕전자는 내일 장중에 한 번 더 설정을 봐야 된다. SK하이닉스, HMM, 뭐 YG엔터까지 일단은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1,400억, 1,500억이 터져 있는데 거래가 더 2,000억 수준까지 터지는 기준의 추세다라고 하면 들여다볼 수 있죠. 그다음 보면은 이제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뭐 GSE도 있고 대성에너지도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안 된다 이거지 얘네는. 그럼 HMM, 거기에 이제 일동제약을 과연 어떻게 기준을 설정을 할까? 2,400만 주 터진 이후에 오늘 800만 주인데 거래가 급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 거래량의 70%, 724, 74, 28 그러면 1,700만 주인데 우리는 1,500만 주만 터져도 일동제약은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 일동제약의 시간의 흐름이 그닥 긍정적이지 않아요. 굳이 장중에 보면 되지 예단에서 얘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오늘 거래대금 2,100억을 터뜨립니다. 1,600억짜리가 말이 돼? 우리는 안 해요 이 매매. 우리는 매매 안 합니다. 장중에 들여다보면 볼지 모르겠지만. SM이요 낚시선생님, SM 거래대금이 지금 제한적이야. 매집은 돼 있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추세 매매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LG 이노텍의 경우에 거래량만 조금만 더 실려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LG 이노텍의 흐름을 놓고 볼 수 있다. 지금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게 LG 이노텍의 기준이냐, LG 전자의 기준이냐, 또 삼성 전기에 대한 기준이냐,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LG 전자, 삼성 전기, LG 이노텍.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그래도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져 있는 쪽, 그쪽이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내일 눌림으로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래가 수반되고 추세의 강화가 연출되는 쪽은 우리는 들여다본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우리는 설정을 한다. 그러면 LG 이노텍의 거래량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가장 최근에 한 60만 주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정도 변동성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저 정도 변동성 가지고는. 원하는 것이 변동성의 확장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보자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거래량을 가지고 움직임을 줬는지. 최근에 7, 80만 주씩 터져야 되겠죠. 79만 주, 80만 주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최근에 거래량 수준이 된다. 지금은 주가가 밀려있기 때문에 눌려져 있는 바닥권 인식이 잡히죠. 80만 주라고 해봐야 앞전에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월등하게 뚫고 올라가진 않아요.
80만 주가 되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요? 80만 주가 되지 않으면 그냥 추세 매매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LG노텍 80만 주.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5종목이 안 올라가는 쪽은 이제 5종목은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수반돼서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쪽의 기준을 더 놓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그 LG전자, LG 이노텍, 뭐 LG 화학까지 놓는데 LG 화학 당연히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LG 이노텍 쪽을 설정을 한 거고 LG 화학도 같이 일단 넣어놓습니다. 같은 그 그룹사들은 가급적이면 빼놓으려고 하는데 원체 LG 화학의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뛰어나기 때문에 60만 준 터져야죠. 일단 돌릴 때 기준 최소 범위. 그럼 윤곽이 잡혀요. 하이닉스, LG화학, HMM, LG노텍, YG엔터까지의 기준에서 그럼 나머지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그 기준에서 윤정도 눈에는 그렇게 띄지는 않습니다. 윤정도 눈에는 시가총액의 기준이 좀 있고 변동성이 있는 쪽의 기준. 대우조선해양도 좋습니다만 거래대금이 뭐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리고 DBI텍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1,000억이라서 늘 장중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확인되면. 그럼 나머지 부분이 이제 뭐 엔소프트의 프로그램 오늘 수급 범위 기준인데 프로그램 이외에 오히려 매도가 나왔어요. 자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눌려진 걸로 해석이 되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 1억 4천만 주짜리예요. 누적적인 수급이 뭐 긍정적이긴 한데 1억 4천만 주짜리 종목이라서 변동성 매매를 들어가기에는 좀 다소 애매하다. 시가총액 8조짜리 종목의 변동성 매매도 다소 애매하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거래대금이 다수치 않죠. 아쉽지만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두산중공업의 추세 범위가 얘도 장중에 거래가 1,000만 주 실리지 않으면 2천억 실리지 않으면 9조 7천억짜리 종목 변동성 매매 접근하기가 어렵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종목군 기준에서는 오늘 뭐 뚜렷하게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갈 종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됐죠? 그러면 결론은 났습니다. 결론은 SK 하이닉스 600만 주, LG화학 60만 주, HMM 1,500만 주, YG엔터 80만 주인데 그간에 우리가 5종목이 아닌 4종목을 넣은 날짜들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6종목. 그러니까 YG엔터와 YG 플러스는 저렇게 묶어서 같이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일장 공략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리는데 당연히 VVIP방은 당연히 올리는 거고요. 내일장 공략주를 받으실 분들은 상상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해야죠. 여러분들이 상상 올려주셔야 저는 어떻게 한다? 그 상상 올려주실 동안에 물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서 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지금 또 웃돌이 벗어야 돼. 지금 이 피곤함이 미국장 선물이 지금 그 IT가 1.1%의 강세거든요. 이게 지금 유럽장이 1%대 강세. 이게 지금 피곤함 그리고 긴장감이 확 풀려서인지 뭐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입에서 단내가 난다 그래. 입에서 단내가 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못 눌러주시면 되겠어? 그것도 이 종목 어떤 종목? 내일장 공략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가셔야 되니까 내일장 공략주 주세요 하셨잖아. 그죠? 내일장 공략주 희한하게 06번 방 이강구 선생님 한 분께서 눌러주신 거고 자 VVIP방 항상 보면 그래서 VIP방이 유료방이 가장 능동적이세요 사실상. 그죠? 유료방이
내일장 공략주야.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아이고 예, 이델리방은 역시 능동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박승규 TV. 그러면 이제 방 하나 빼고인가요? 전체 방인가? 전체 방이 다 올리시는 건가요? 그러네. 그리고 03번 방도 지금 올려주셨고, 03번 방 어디 있어? 03번 방 나와라. 여기 있네. 여기 03번 방이.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상상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물 한 통만 갖고 올게요. 지금 입에서 단내가 나. 물 갖고 와야 돼, 물. 그래서 물 가지러 아주 짧은 시간에 뛰어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홈페이지 오셔서 메인 화면에서 전화하시는 쪽의 기준, 윤정도랑 함께 가고 싶어요. 그 기준도 좀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무료 방송 보기 있어요. 무료 방송도 와서 어제 야간 무료 방송도 좀 보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 잠시 갖고 오겠습니다. 물 한 통. 자, 물 갖고 왔어요. 12시 끝났는데 한 표 주수꾼 선생님. 알겠습니다. 오늘은 장도 좋으니까 일찍 끝내겠습니다.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어요. 자, 마저 보시죠. 이제 지금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 요즘에 계속 윤정도가 양치기 소년이 될 정도로 그들의 흐름이 잘 움직임을 줬다가 새벽녘에 밀리고, 아침에 돼서는 예이 윤정도 거짓말쟁이, 시장 좋다면서. 결국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지수가 밀려있더라도 내 종목이 좀 방어되고 있으면, 주력 포트폴리오가 방어가 일정 범위 되고 있으면, 물론 방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13만원이 이탈됐어. 특히 이제 LG화학이 60만원이 이탈돼 버렸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아쉬움인데, LG화학은 많이 먹었더라도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13만원이 이탈됐더라도 1월 저점 대비해서 20%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대략 17% 이렇게. 결론은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의 종목군들의 설정 범위, 또 포트폴리오 기준, 또 계좌 수익 범위,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놓고 볼 때
하이닉스와 IT를 주력으로 편입함으로써 또 1월 이후의 기준으로 따지면 LG화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힘겨운 부분도 있지만 LG화학을 같이 갖고 있음으로써 포트폴리오 비중의 55% 최소 55%를 기술주로 채우고 있음으로써 HMM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32,200원 찍고 눌리긴 했지만 24,000원,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0,000원, 31,000원, 32,200원까지 올라온 게 2월 15일 이후에 7거래일 동안에 6거래일 동안에 그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GSE, 대성에너지 대우조선해양 오늘 방 안에 계신 라이브 방송에 계신 정회원님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조선주에서의 수익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의 지수는요 매번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요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이 같이 움직이고 미국이 그들보다 다우지수 기준에 우리보다 2배 이상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습니다. 더 좋아서 많이 갔다라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미국 쪽에서도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오고 화폐 가치에 훼손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 3012포인트 하고 있을 때 일본이나 유럽 대비 우리가 조금 더 세게 형성돼 있었어요. 2015년 종가 대비. 그것이 이제 이번에 매번 똑같은 얘기죠. 대선을 앞두고 여서인지 북한에서의 계속 미사일 발사라든가 도발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와 니케이 쪽의 조정폭의 영향을 일부 더 준 것 같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독일, 우리나라, 일본 모든 국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느냐, 형성돼 있었느냐, 왜 윤 정도는 그 기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느냐, 어떤 거에 대해서요? 다우지수의 변동성의 기준이 어떻다? 저점을 깨고 나오는, 저점을 변동성의 확장으로 깨고 내려가는 그런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5%의 이렇게 등락 범위,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3.25 죄송합니다. 3.25%의 이런 등락 범위 그런 기준을 잡았을 때 2%의 등락 범위에 1.42 끝났다. 그러니까 이러한 충격적인 변동성으로 미끄러져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 S&P 500 지수 3.99%, 고점 대비해서 4.5%, 나스닥 마찬가지예요. 4.9%, 고점 대비해서 5.6%. 그런 변동성이 나오면서 깨지는 않을 거다. 점진적으로 눌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저 바닥에 대한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계속되어 있는 뉴스 내용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밀리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에 오늘은 뭐 시황 설명 여기까지만. 뭐 매번 똑같은 시황 설명 드려봐야 뭐예요? 심리적으로 와닿아야지. 와닿아야 되는데 내 자산이 깨져 있으면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결국은 올라가 내려. 전쟁 나.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야. 아니 주식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으면 되겠냐고. 주식만 하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에서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 자료들을 다 다운 받으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원고 뭐 전부 다 강연의 자료부터 해서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조금 이따 이제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드릴 거예요.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그거 확인하시고 전체 업종별의 기준에서 보시면 이겁니다. 대형주에 이게 이제 좀 그림이 작은데 2월 15일 거를 또 보여드려? 그것도 어제 녹화 방송 보세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시장 수익률 대비 월등히 올라와 있는 건 대형주 하나예요. 나머지는 시장 수익률에도 전혀 못 미쳐요. 중형주, 소형주는. 근데 왜 자꾸 대형주 팔아서 중형주, 소형주 사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냐 이거예요. 나머지 21개의 업종에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세를 띠는 업종은 3개. 비금속 광물, 제약,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근데 비금속 광물은 한 50%대 상승률인데 그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1%가 안 돼요. 0.9%. 그리고 이제 제약, 의약품 쪽은 예전에 한 12%까지 시가총액 비중이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5% 수준인데 고점 대비 40% 이상 밀린 거예요. 최고점 대비해서 뭐 그 이상. 어쨌든 그들의 등락률도 뭐 시장 38% 대비해서 50%대 중후반.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는 주도력을 논할 수 없어요. 요 정도 돼야 돼요. 전기전자 업종하고 비교했을 때. 요건 좀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118% 올라올 때,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118% 올라오면서 시장을 30% 땡긴 겁니다. 30%. 118% 들어올리면서 30% 땡겨놓은 거예요. 응? 시장이 30% 올라올 때 118%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누적적으로 지금 38% 올라올 때 184% 올라왔다고. 시장이 2200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이때 넘겨요. 2800을 넘기는 겁니다. 2600을. 응?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들의 힘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시장은 2015년도 저점을 깨요. 전기전자 업종 빼고는, 의약품 빼고는, 2개 빼고는 전체가 다 폭락해요. 이 저점을 다 깨고 내려서 요 저점 깬 게 요렇게 그 앞전에 이미 또 전기전자 업종은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안 깹니다. 들 빠지고 시장 대비 2배 오르면서 시장 다시 이 2200을 넘어서 2600을 사상 최대치를 만들어준 것처럼 그 다음에 요 기준의 사상 최대치 전기전자 업종이 형성하고 그리고 둔화돼 있던 흐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끌어주면서 시장 40%를 견인해줘요. 몇 프로 오르면서 80% 들어올리면서.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3,000포인트 간다. 12% 수준. 11, 12. 그러면 주도주는 1.5에서 2배가 움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5배에서 10배가 움직입니다. 그럼 시장이 3,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1.5배에서 2배, 3배니까 그냥 평균 2배 오른다고 치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20%, 25% 올라간다고 치면 9만 원 훌쩍 넘기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견인이 되는 거예요. 9만 원 훌쩍 넘겨주면서. 시장이 3천 갈 때. 물론 소외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저 바닥에서 샛별형 뜨고 50% 수준의 강세. 주봉상에 망치형 뜨고 1월 이후에 20%의 강세. 내가 하이닉스만 갖고 있어도 지금 대박일 텐데 괜히 하이닉스 팔아서 다른 종목 사서 피눈물이 나오고 있다. 남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이닉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이닉스.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윤정도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전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전화하셔서 나 윤정도랑 내일 아침부터 가고 싶다. 내가 자꾸 하이닉스 팔아서 쓸데없는 이상한 셀트리온 사고 그러는데 윤정도가 셀트리온 사릴 때만 앞으로 사고 하이닉스는 주력으로 갖고 가고 윤정도가 그냥 HMM 사려면 사고 그렇게 해서 나 수익 좀 진짜 내고 싶다. 그런 분들만 전화하셔서 빨리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내일 돼서 또 그래요. 어제 가입할 걸.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제 가입했어야 되는데 그저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제 가입했어야 되는데 왜 맨날 하루 전에 가입했어야 되는 데를 생각하시냐고. 오늘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조선주 다 뭐 수익 났다고 대박임다 하고 계시고 방에서는 LG이노텍 전략 잡아서 다 동영상 잡아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름아름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도 압축을 했지만 그래도 가지고 계신 뭐 SM이나 이런 쪽이 바닥 탄력이 상당폭으로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힘든 건 뭐예요? 가슴에 손 얹고 3,000포인트에서 2,600까지 깨고 내려왔다가 100포인트 정도 들어올리는데 이거 돌리지 못한 게 아쉬운 거죠. 3,000 깨지면서 3,000일 때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밑바닥 반등이 나왔는데 돌리지 못한 그게 아쉬운 거죠. 그죠?
삼성전기도 똑같아요. 3,001대 저점을 깼어요 지금? 3,000포인트일 때 저점을 깼냐고? 아니죠. 오히려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데 LG전자도 오늘 삼성전기, LG전자 둘 다 3%씩 막 급등 나왔는데 어?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도 근데 보니까 3,000포인트일 때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짜증스럽게 시장 바닥 찍고 100포인트 올리는데 못 움직여.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 종목이 안 빠졌어. 이게 아니라 야, 이거 왜 못 움직여? 제일 세다며 얘가 제일 먼저 갔는데 왜 못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안 돼.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그러면 IT를 잘라내서 옆에 걸 볼 거예요? 옆에 걸 살 거야? 안 된다니까. IT가 전부 못 갔나? 아니지. 시장 대비 강했지. 근데 반등 추세에서 강세를 한 단계 더 줬으면 좋겠는데 행복하겠는데 그걸 안 주다 보니까 화딱지 난 거지. 근데 하이닉스는요. 상상을 초월해버려. 으아! 응? 그잖아요. 작년에 8월 10월에 먼저 두들겨 맞았던 뭐했던 누적적으로 시장 대비 7배 8배 올라와 있는 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41%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까지는 얼마? 5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넘게 올라온 거예요. 1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 하여간에. 지금은요. 얘들이 왜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했을까요? 10월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에 4조 원에 달하는 매수, 4%에 달하는 매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고 대주 지분이 34% 이상인데 기관 지분 포함하면은 유통 물량이 없는데 거기에서 또 시장에서 개인들 물량을 4조 이상, 4% 이상 이런 매집을 때려버려요. 그러니 못 가겠냐고, 안 가겠냐고. 하루를 안 걸르고 하이닉스를 악을 쓰는데 편입 못 하시는 건 뭐냐면 윤정도와의 신뢰도가 약한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욕심꾸러기 그냥 다들 그냥 어떻게든 빨리 나 원금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좌 뒤져보면은 반토막 나 있어. 반토막이 뭐 70% 빠져 있어. 근데 원금 회복을 하겠대. 그럼 되겠냐고. 그럴 때일수록 원금 회복이 아닌 나 원금 회복을 뛰어넘는 수익을 내고 싶어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면서 정상적인 매매 기준을 설정해야죠. 그냥 얘 팔아서 야 LG이노텍 내가 사니까 또 정점이야. 아 정점이면 어때? 120% 올라오고 나서 25% 조정이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6% 조정으로 추렸어. 왜? 하루에 6%씩 막 들어 올리니까. 그럼 얘가 간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 주식수가 2,380만 주야. 시가총액이 7조 9천억이야.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버려요. 8,880억으로. 순이익이. 그러더니 올해 예상치가 9,600억이야. 내년은 1조가 넘어 1조 600억이야. PER이 무슨 7배? 시장 전체 PER이 12배 수준에 얘는 7배? 저평가. 하이닉스는 저평가 아니냐고. 삼성전자는. 삼성전기는. LG전자는 저평가 아니에요? DB하이텍 주식수 4,438만 주. 그 DB하이텍의 지금 시가총액은 7만 원 잡고 얼마? 3조. 이 DB하이텍의 영업이 순이익을 3조 미만으로 봤는데 3조 이상으로 나와줘. 거기에 올해 순이익 4조 수준으로 예상해. PER이 몇 배냐고. 그러니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좀 눌려 있다고 해서 조금이 아니죠. 18%죠.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을 감안하면 상당한 겁니다. 거래 수반해주고 탄력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의 기준. 심택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 계속이잖아요. 우리는 압축을 했어요. 사실은. 압축을 했지만 이 심택의 실적 개선이 일단 명분이 되는 거예요. 실적 호조세, 업황 호조세가 명분.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수급. 거래대금까지 폭발적이었다면 그러면 뭐 금상첨화인데 그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추세매매 정도 지금 신고가를 내요. 상승장악 확인형 신고가 빠바밤 예? 바닥에서 캔들이 다 떠요. 무조건. 그 신뢰도 부분이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되느냐 그 신뢰도 부분이 조금 못 미쳐서 이번 주에 좀 실리길 바랬는데 역시나 시장이 어렵고 뭐건 다 필요 없어요. 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출현된다는 거지. 예? 시장이 어려워서
코로나19 때처럼. 자, 여러분 아침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장 선물 보겠습니다. 헉! 미국장 선물 보겠습니다. 헉! 이게 뭐지? 뭐 오리 났나? 하한가 맞아, 하한가. 시간의 선물 5%가 하한가인데 4.87 뭐 하한가야, 하한가. 미국장 선물이 4.87 뭐 하한가 4% 5%. 그게 불과 2020년 3월이에요. 근데 그 기억조차도 없어.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갖고 방송한다는 친구들이 그 기억조차도 없어. 시장이 깨진다는 거는 그런 거고 시장에 악재가 진짜 있다는 건 그런 건데 환율 멀쩡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휴지가 돼서 1,300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나요 지금? 아니죠. 환율 멀쩡해. 유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이 나오든가 아니면 유가가 아주 폭락이 나오나 지금 수요가 없어요. 전쟁한다고 그래갖고 경기가 둔화될고 우려돼서 수요 자체가 없어요. 유가가 폭락오나? 거꾸로 생각하죠. 유가 강세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일부 강세 뛰는 건 그 아무 영향이 없어.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이 나오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진짜 문제가 돼. 그럼 경기가 둔화되겠지. 수요가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유가가 폭락을 해야지. 멀쩡하잖아요 지금. 어제 다 보여드렸죠. 유가, 금리, 환율. 그러니까 신고가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심택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무슨 야간 교육 방송하고 일동제약입니다. 와, 일동제약 27%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이닉스 갖고 계셔야죠. 하이닉스가 막말로 이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러면은 밀렸나? 13만 원 넘기고 나서 20거래를 고점 넘기고 나서 다시 13만 원 이탈돼서 그게 아파요? 시장이 2,720인데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기준이 잡히니까 GSE 상한가, 대성에너지 상한가, NHN벅스 상한가, 그 다음 날은요 녹십자 MS 상한가, 그 다음 날은요 오토엔이 오래간만에 또 상한가,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HMM 시가총액 12조짜리 아스사가오리 이제 15조를 넘겼어요. HMM. 그러니까 NHN벅스 슈팅 나오는 거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쁜 공주님 바이오 FDNC 시간의 상한가. 그러고 나서 22일 날 장중 상한가. 그러고 나서 14일 날 상한가 갔던 내성에너지 GSE 상한가. 일동제약 27% 폭등. 오늘 기준에서도 또 HMM 일동제약의 변동성의 확인. 채팅창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와 10% 넘겨요. 왜 대우조선해양 2차 부위에 왜 대박났어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하시라고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올려드리면은 동영상 보고 빨리빨리 매매를 해야 되잖아.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이 25,500명이 딱 멈춰져 있어. 그럼 되겠냐고. 일일이 알려드려야 돼요. 응? 대우조선해양 10% 돌파부터 해서 2021년도 자료 HMM 나 9월달에 100% 수익 냈어요. 자 이제 HMM 또 잡으러 가자 쭉쭉쭉. 대성에너지는 요 오늘 같은 경우 미래생명자원 돈따번 선생님 와우 수익입니다. 녹십자 MS 주린이 공선님 NHN벅스 일동제약 와우 일동제약입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우리 스타벅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해놨어요. 멘탈 잘 잡아주셔서 개별 매매 종목 고고싱입니다. 주력주도 가자. 그러나서 뭐 하이닉스 뭐 날라다니고 한국변이 37.47 넥슨지 30.23 주력주가 잘 가니까 나머지에서 수익을 내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린열공선님께서도 중간중간 올려주잖아요. 주력주 잘 가지고 있고요. 일부 변동성 매매합니다. LG노텍. 내가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얼마 전에 문나님이 너 LG노텍 30만 원대 산 거죠? 12월 달에 30만 원 이탈됐을 때 대표님 사도 되나요? 긍정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40만 원 근처까지 올랐을 때 전량차익 실현. 저 이번에 LG노텍 팔아서 제너시스 G80 사세요. 그러면 태워주든가 한번. 태워주지도 않으면서 응? 지수 3,000포인트라는 거는 그건 우스워요. 사실 지금 280포인트 올라가면 되거든요. 10%예요. 그거 순식간이에요. 10%라는 게.
다른 종목이 막 열심히 올라와 줘야 돼? 뭐 무슨 저 셀트리온이 막 폭등 나서 올라갈까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옵니다. 결국은 LG화학이 들어 올려줘야 돼. 실적주. 과도한 조정이 나와 있는 실적주. 과도한 조정이 나와 있는 거품주 말고 자동차 이런 쪽에서 쭉 당겨버리면 순식간에 2달 보름 만에 시장 40% 올랐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2달 보름 만에 그럼 4월 5월이네요. 5월 달에 얼마? 4천 갈 수 있다니까 6월까지 4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하반기 4분기에 자 4천까지 봅시다 4분기에 그랬더니 이번에 1월 달에 어떤 분이 채팅창에다가 야 윤정도 4천 간다며 야 3천 깨졌다 야 2,600이네 그거 어쩌라고 응? 결론적으로 윤정도의 기준은 4천을 가니까 그러면은 어떤 거 IT의 비중을 55에서 70% 채우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주를 결론은요 덕분에 그 종목 갖고 있어서 시장 깨질 때 오히려 하이닉스는 폭등인데 결론은요 4,000포인트 못 간다고 생각하면 주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잖아요 매번 응? 유가증권 시장이 38% 오를 때 대형주가 40% 이상 오른단 말이에요. 44% 이렇게. 근데 중형주 소형주는 어떻게 돼요? 박살 14% 오르고 18% 오르고 시장이 38% 올라가는데 시가총액 상위 101위부터 100위까지만 44% 45% 올라오고 100위부터 300위까지는 14% 올라오고 시장 38% 올라오는데 소형주는요 시장 38% 올라오는데 300위부터 나머지 종목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18% 올라오고 끝이야. 그럼 박수 치고 좋았으니까 와 나 그래도 계좌 수익 났어요 하고 주력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80% 190% 350% 380%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이 위에서부터도 쭉 내려가고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요 위에 이제 그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쑥스러워서 가려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예? 아 이게 작년 차트구나. 작년 기준이구나. 야상 선생님도 만기가 2024년이실걸요. 2023년인가 2024년. 또 몇몇 분들이 2024년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말씀 안 드릴게. 2024년이야 만기가. 응? 왜냐면 윤정부가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도 정부 정책 방역 대책을 정책을 다 지키면서 강연회를 12월 달에 한번 2월 달에 한번 이렇게 2번 하죠. 호텔에서 특급 호텔 강연회 한 분당 22만 원 22만 원이었나? 어찌 됐건. 그리고 이번에 33만 원. 지난번에 15만 원이었나? 22만 원이었나? 그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당연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못 오시잖아요. 이번에 호텔 강연회 콘네드에서 한 거 비용만 원체 와인을 많이 드셨어. 와인 한 테이블당 한 병씩만 드리라고 샴페인하고 한 병씩만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윤정도가 쏘는 거라고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와 17병을 드셨어요. 그 술값만 17병 술값만 얼마야? 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럼 얼마예요? 850 그거만? 와우. 적잖았어 윤정도 아주 그냥. 4월 달에 강연에 또 한번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 이벤트 때문에 할인율을 많이 해드렸거든.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할인율을. 그랬더니 막 1년 2년씩 연장하신 거지. 어찌됐든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한 윤정도의 수익률 이 기록이 세계 기록이에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대형주 위주로 이런 수익들을 잡아낸다? 방송 나가서 작가들이 제발 대표님 삼성전자 말고요. 알았어 나 다음 주엔 다른 거 갖고 올게. 그리고 하이닉스 갖고 가. 농담해라. 아 대표님 이러시면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야 고객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지. 어디서 GSE 갖고 대박 났다고 확 그냥 막 그냥 야 니들 같으면 살 수 있어 GSE? 아, 저 샀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맨날 쪽박 차는 거야. 너는 왜 네 생각만 하니? 아 반말은 안 했어요. 작가분들이나 PD님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라고.
본인들 계좌가 깨져 나가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변동성의 확장에 대한 욕심. 또 윤정두가 부추기는 거. 여러분 주력주 이만큼 하시고 요거 뭐 1%짜리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 사람이 그거 들어가서 수익 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야 삼성전자 팔아서 신라젠 사자 해가지고 건물 몇 채 날리셨지 다. 삼성전자 팔아서 신라젠 사시더라도 신라젠 15만 원 찍고 당일 기준에 쪽 빠지죠. 여기서 전략 매도입니다. 말 안 들어. 그리고 밑에서 우리 단타 쳐서 10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13만 원 올라 13만 원에 거래되고 없어. 전략 매도 말 안 들어. 야 10만 원까지 밀릴 때 내가 건물 팔아서 샀더니 야 13만 원 가가지고 내가 초대박 났다 야. 안 팔더니 다시 깨져가지고 10만 원 깨지니까 또 건물 하나 팔아고 또 사. 아이고 참 되시겠냐고 그게. 그래서 결론은 나 윤정도랑 함께 갈 거예요. 나 꽉 좀 잡아주세요. 딴짓거리 안 하게 딱 잡아주세요. 방 안에 딱 들어오시면 무조건 VVIP는 주력 포트폴리오부터 딱 채워놓고 그 다음에 흐름을 가져갑니다. 종목 하나 두들겨 팰 때는 계속 걔만 두들겨 패요. 왜? 거래가 막 터져 나올 때 HMM 어제 오늘 꼬리 달려서 짜증났지만 시간에서 그래도 다시 31,000원대 위쪽으로 딱 돌려놨어요. 거래 수반하고 거래대금 2위입니다. 시간 외에. 그러면 내일 시장도 좋고 경기도 좋고 다도 좋고 다 좋을 때 결론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론은 돌릴 때 그냥 강도 있게 들어 올리겠죠. 자, 요거 이벤트는 월요일에 마감이 되는데 10명 마감입니다. 10분 마감되면은 저 이벤트는 당분간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시예요. 요거는 상시. 요거는 상시인데 요거는 이제 뭐 간혹 진행해 드리는 거니까 전화하셔서 응? 추가적으로 뭐 이벤트 없나? 없어요. 뭐 이거를 흥정할 거야?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수익 좀 낼 수 있나요? 그럼 모르지. 여러분들이 얼마큼 능동적이시고 얼마큼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HMM입니다. LG이노텍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그 매매를 못 하시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쭉 보여드릴 텐데 의미 없어요. 소형주들에 대해서 딱 기준점만 보시면 돼요. 이런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잡아내시는데 펀드멘탈은 속된 표현으로 개판입니다. 없어요. 펀드멘탈 자체가 없어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가 주가만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꼭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요 셋배령 떴을 때 거래 터진 요 시점의 기준 그리고 요 시점의 기준 음봉 떨어져 전량차익 실현 변형 셋배령의 거래 터질 때 또 요 시점의 기준 음봉 떨어져 전량차익 실현 솔직히 이거 갭상승 나오는 거 못 먹어. 윤정도는 못 먹어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이고 무슨 소리야.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한 방에 죽습니다. 얘 그냥 냅둘래요. 없던 걸로 칠래요. 그럼 없던 걸로 치고 윤정도한테 그거 다 줘요. 맛있는 거 사 먹게. 장학형이 뜨고 거래대금 수반됐어. 꼬리 달렸어. 전량차익 실현. 장대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 그럼 아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지 말고 나는 그정 무조건 월봉으로 볼래요. 월봉 꼬리 크게 달리면 그러면 그때 돼서 차익 실현. 크게라는 게 뭐예요? 고점 대비 1.5% 밀리면 차익 실현이지 무슨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꼬리가 달렸는데 왜 차익 실현 안 하냐고요. 어느 자락에 편입하셨더라도. 대성에너지의 흐름도 같은 맥락에 보십시오. 거래대금 터지고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결론은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돼요. 근데 회전율은 100%가 넘어요. 회전율은. 뺑뺑이죠. 무슨 도박장도 아니고. 녹십자 MS 이렇게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갑니다. 2월 7일, 2월 16일. 교육은 다 해드렸어.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시가총액이 2천억이야 그렇게 올라왔다고 치는데도 펀더멘탈은요 적자야. 얘는 펀더멘탈로 못 봐요. 그럼 뭐 공시도 안 나와. 얘는 결국은 보도자료예요. 회사에서 뿌리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오는데 정확히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력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 어떤 기준? 요거 샛별형이 떴네. 그리고 나서 편입의 기준 상한가 밀려 전량차익 실현 끝. 거래량 터지면서 장악형이야. 어우 땡큐에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 끝.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좀 움직여. 근데 거래가 둔화되면서 꼬리 달려 밀려 전량차익 실현 끝.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다 죽는 거예요. 한 방에.
예?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문자가 안 나가요. 시가총액이 뭐 2천억짜리 1,700억짜리 문자를 어떻게 보낼 거야? 어? 문자를 못 보내죠. 그 변동성 어떻게 감당할 거야?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준에 전략 올려드리고 카톡방에 텍스트자를 올려드리고 결론은요. 자, 상승 잉태형인데 거래가 월봉 기준에 안 터졌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일 때 거래 터진지 확인하세요. 자, 장악형 떴습니다. 거래는 일정 범위 수반됐네요. 다음 주에 흐름 보세요. 빠르게 잡았으면은 그 다음 범위에서 고점 인식되는 순간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장악형이 떴네. 거래 터지면서 흐름이에요. 편입의 기준 꼬리 달려요. 전량 차익 실현 끝. 냅뒀더니 조금 더 가더라. 필요 없어요. 응? 장악형이 떴네.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끝. 거래가 제한적이야? 안 들여다봐 끝. 대우조선해양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오늘 조선주 난리가 났는데 펀더멘탈은 아직도 검증해야 될 게 많아요. PBR이요? PBR 0.6배 저평가야? 저평가지. 0.6배가 저평가죠. 한국전력 0.2배야. 그럼 얘도 0.2배까지 내려갈 수 있어. 반토막이야 그러면. 무조건 뭐 PBR이 낮다고 무슨 뭐 누가 사줘? 사줘서 올라가야지. 그죠? 펀더멘탈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와 실적 끝내준다는데 끝내준 거지. 2005년도에 선복과잉일 때처럼의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2008년 이후 대비 좋아졌다 이거지. 말장난에 녹아나지 마십시오. 결론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별 매매에서 수익을 냈어요. 근데 문제는 윤정도는 내일도 들여다보고 갈등을 할 거예요. 개별 매매 혼자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전체 매매 사인을 드리기에는 거래대금이 유지가 될 것이냐, 지금 거래대금을 월등히 넘길 것이냐. 그것이 안 되면 얘는 반짝인 거예요. 추세 강화가 나오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따라붙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변동성 매매는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만 기술적으로만 대처하는 걸로. 아시겠죠? 결론은 일동제약 같은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서 여유 자금의 일부 코딱지만큼 그나마도 시가총액 1조로 올라왔으니 다른 분들처럼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의 변동성이 확장될 때 고를 때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뭐 방송 한두 번 갖고 나가? 펀드멘탈이 없다고요. 수익 내는 건 좋은데 펀드멘탈이 없어. 공정 공시도 안 나와. 근데 윤정도보다 다 박사들만 모여서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이 방송 나오면 이게요 코로나19예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요. 일본 업체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지가 어떻게 알았냐고 막말로. 회사에 전화하면 알려줘? 불법인데. 보도자료 뿌려놓은 거 읽고 나와서 뭔 대단한 거 갖고 나온 것처럼 지 머릿속에서 있던 것도 아닌데 이게요 저게요 이게요 저게요. 임상 성공하면 혼자 살아오래요. 다만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되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배운 그대로만 대처해서 들여다보고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야. 나 직장 다녀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선생님 방송 재밌어서 들어와서 일등작 사라는 거 말라는 거 사지 마시라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실적이 없잖아요. 개판이잖아. 장중에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잖아요. 순식간에 깨져 내려가요. 밀릴 때. 왜? 거품이니까. 48,000원 찍고 나서 이러한 변동성 매매 차익 실현 범위 여러분들이 기준을 못 잡아내시면요. 48,350원 찍고 순식간에 윤정도는 여기서 방송 안 끊고 나서 맨날 윤정도 지가 추천했지. 우리는 그런데 정형화되어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분봉 대처해서 당일 매매하고 장중 기준에 어제처럼 27% 올랐다가 6%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끝.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보셨죠? 대박 나셨죠? 이거 안 한다니까. 음복 떨어지면 전량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사면 돼. 뭘 이걸 냅뒀더니 더가.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만큼 밀렸는데 팔 거야? 이만은 음복에도 안 팔았다며 뻥쳐놓고 이 윗골에서 안 팔았다고 뻥쳐놓고. 여러분들 말고 그 말장난하는 애들 지가 사지 왜 좀. 결국은 이 48,000원 찍은 애가요 순식간에 34,000원 14,000원이 빠져. 30%. 지금 이자에 감내할 수 있다고? 아이고 뭐 하러 이런 걸 감내를 해. 그냥 거래 터지는 날만 한번 들여다 보면 되는 거고. 꼬리가 6%씩 조정 나온 거라면 전량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250명의 분들이 윤정도랑 같이 가고 싶다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지금 전화하시라고요. 지금 새벽이면 어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전화 안 받으면 부재중전화 아침에 전화 드리겠죠. 나 좀 살려주시오. 계좌 박살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직원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윤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일동제약입니다. 갖고 계시면 다 파세요.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시는 거는 추세 매매가 아닙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만 매매가 되시는 분들만 들어가십시오. 이거 순식간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폭등이나 뭐 100%, 200%씩 막 나와. 15,000원에서부터 48,000원 200% 막 나온다니까 수익이. 근데 순식간에 깨고 내려가요. 감당이 안 돼. 이런 종목에 수익 내신 분들 결국 이런 종목에서 망해요. 6개월, 1년? 아이, 그렇게 못 가요. 한 방에 죽어, 한 방에. 지금 저 샛별형의 기준 설정 범위 잡아드릴 때 37,000원 정도 어제 기준에서, 그리고 몸통까지 윗꼬리를 몸통으로 인식을 하게 잡게 되면은 42,000원 정도. 그런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거였거든, 요거. 그럼 샛별형의 밑에 줄 거는 그 기준을 넘길 때 샛별형인 거고, 윗꼬리를 음봉으로 생각한다면 42,000원 수준이 넘겨질 때 샛별형인 거고, 거기에 올라다간 이후에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이지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 다음 주에 샛별형 배웁니다. 일동제약의 월봉 기준의 샛별형의 월봉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얼마? 51,000원. 명목 가격 5만 원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다. 갭에 대한 자료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또 6번째 방에 광고쟁이 광고를 나서 제가 잠깐 지워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나 어떤 모든 기준점을 설정해서 놓고 보실 때 기준점이 명확하고 그 기준점이 명확한 만큼의 기준점대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기준점도 없는 막연히 일동제약이요 끝내준대요. 오미크론이 큰일 났대요. 그리고 샀더니 48,000원에 사죠 또. 그때 결국 어떻게 돼? 쪽 빠져. 그리고 어떻게 돼? 3만원대 초중반에 또 손절했더니 또 올라가. 그럼 또 따라붙어. 내가 못 기다린 내가 바보구나. 저쪽 사람 저분 얘기하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했는데 내가 윤 정도 말 듣고 잘라냈네. 아이 여기서라도 또 사야지. 또 44,000원 45,000원에 또 사. 밀리면 또 손절해. 손절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손절을 안 할 종목을 사야지. 무슨 손절이 살 길이야.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경우 말고는요. 응? 그래 이런 분기시 수익 범위를 가져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300%까지 가져갈 때 윗골이 안 달리고 음봉 안 떨어졌겠냐고. 그럼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가져가셨다는 거는 뭐 맨 마지막 자락에서 잘 또 빠져나오셨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백 %의 수익을 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가 8천억에서 7조 5천억 찍고 밀려 내려오면은 7조 5천억, 예를 들어 7만 5천 원이라고 칩시다. 7만 5천 원에서 뭐 15만 원이라고 칩시다. 15만 원에서 2만 원 빠지면 낙폭과대처럼 느껴진다고. 또 사, 더 사. 결국은 거기서 온 거 거기서 다 토해내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뭐야? 명확하잖아.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만 들어간다. 밀리는 순간,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또 바닥에서 거래가 깨지는데 더 깨져 내려가? 그럼 그건 바닥 아니에요. 8천억에서 7조 5천억에 달했는데 올라갔는데 7조 5천억에서 5조까지 내려갔다고 그걸 낙폭과대라고 하면 되겠어요? 8천억 대비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7조 5천억 대비 2조 5천억 빠졌다고 그걸 낙폭과대라고 하면 되겠냐고. 근데 5조에 들어가. 한 방에 28% 두들겨 맞아. 그럼 거기서 낙폭과대라고 또 사.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데 뭐 내일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란 말이야. 욕심내지 말란 말이에요. 욕심쟁이들. V자형 반등이라는 게 실적이 되는 쪽이 과도하게 밀릴 때 LG이노텍처럼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터지고 깨져 내려가면서 LG이노텍이 말 같지도 않은 시가총액까지 밀려 떨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3조대에서 반등 나올 때 상한가 나오죠. 그게 V자형 반등인 거예요. 그냥 뭐 신풍제약이 폭락이 왔다고 신풍제약 이게 V자형 나올 것 같아?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시젠 마찬가지고 얘가 V자형이 나올 것 같아요?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예 셀트리온이 나올 것 같아요?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분식회고 나발이 다 떠나가지고 분식회계 문제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벌써 반영됐다고 반등이 나와야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V자형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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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니까. LG노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다 같이 힘들어, 다 같이 깨져서, 응? 근데 주식수가 2,380만 주라 그랬잖아요. 20만 주 어디 가서 이런 2,360만 주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2,360만 주짜리에 이게 2,380만 주였는데 진짜로 양치기 소년 됐잖아요. 그죠? 자, V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75,700원까지 내려와. 그럼 얼마야? 제가 조금 전에 3조라고 그랬는데 3조는 안 되고, 계산해 보자고. 75,700원 곱하기. 중요한 거 이게. 이게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2,380만 주였는데 어찌됐건 2,366만 7천 주 곱하기 7만 5,700원 얼마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네. 1조 8천억. 1조 8천억일 때 말 같지도 않게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을 때 띠용 상한가 가버린다고. 띠용 상한가 간다고. 한 방에 2조 3천억 원대로 복귀한다고. 한 방에 2조 3천억대로 복귀한다고. 한 방에 2조 3천억대로. 그게 V자형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품이 아닌 실적 개선폭의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V자형인 거예요. 응? 하이닉스가 성골 반전이 나오고 돌려지는데 성골 반전 나온 V자형으로 돌려진다 그랬어요? 대칭으로. 주봉에서 보시면 성골 반전이 나와요. 2016년도에. 그게 V자형인 거야. 2016년도에. 이게 V자형인 거야. 성골 반전 딱 나오고. 그러면 저게 왜 V자형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거품 낀 애들이 낙폭과대가 아니라 얘는 실적이 둔화돼서 계속 미끄러졌다. 분기 실적이 계속 속된 편으로 개판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났길래 2016년도에 분기 실적이 5천억 미만으로 예상됐다고. 5천억 미만. 그래서 7억 2,800만 주짜리가 25,650원. 시가총액이 18조 6천억. 계산해 볼까요? 오케이. 계산해 봅시다. 7억 2,800만 주 곱하기 25,650원. 18조 6천억이죠. 자산 가치가 20조를 넘겨요. 그런 상태에서 저런 흐름이 나온 거야. 그런데 갑자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실적이 개선이 됩니다. 13분기 연속인가 그 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6년도에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까지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당해 3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실적이 개선돼. 2018년도에 실적이 20조 8천억. 그럼 분기로 따지면 5조 이상. 그럼 예상치 대비 10배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V장이 나오는 거지. 시가총액 8천억짜리를 7조 5천억 땡겨놨다가 그 고점에서 밀려가지고 시가총액 5조 하고 있는데 그걸 낙폭과대로 봐. 그게 V장이 나와? 아이고 두야. 녹화방송 보세요 나중에. 그 LG노텍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계속 실려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전망치가 9천억이었어요. 올해 전망치가 1월 24일까지도. 근데 실적 발표 딱 나오자마자 9,600억으로 컨센서스가 다 상향돼. 내년이 1,800원으로.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7.58배 PER. 그러니까 한 방에 6%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방에. 저 옆에 있는 애는 한 방에 상한가 같은데. 아이 그럼 맨날 상한가 해. 그 GSE 맨날 갖고 살아. 그런 걸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된단 말이지. 그게 뼈저리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자 LG노텍입니다. 시초가가 32만 1,500원인데요. 32만 1,500원인데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적으로 누가 빵 치고 들어올렸네요. 개인은 아닐 거고요. 시장 밀리니까 점진적으로 다시 내려오네요. 자 시초가 공방입니다. 자 LG노텍 편입 가능하시고요. LG전자도 지금 움직임 좋네요. 편입 가능하십니다. 쭉쭉쭉 올라가네. 쭉쭉쭉 올라가네. 결국은 33만 원. 고점 33만 1,500원. 그때 돼서도 여러분들께 동영상 녹화해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쭉쭉쭉 올려드리면서 이 고점에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본 기준에 장중 기준에 1시 거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거래가 터졌어요. 고점을 넘기고 있어요. 편입 기준 가능했는데 그거를 악을 쓰고 녹화를 해드리고 있는데 32만 9,500원에 오늘
고점이 33만 6천 원이에요. 시간의 소폭도 강세야. 거래는 터졌어. 월봉의 망치형이야. 왜 안 사냐고. 응? 방 안에 계신 250명의 그 회원분들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처음에. 야, 뭐 하려고 가입하냐? 다 알려주는데. 다 알려주는데 뭐 하려고 가입하냐? 그래놓고 안 사. 못 사. 그리고 진짜 강하네 하면서 LG노텍 월봉이 양선으로 전환돼 버리면 그때 돼서 36만 원에 지금 사도 되나요? 먼저 왜 안 샀어요? 내가 꽉 물려가지고 꽉 물린 거 다 팔아서 사라고. 종목 다 갖고 와요. AS 해드릴 테니까. 왜 안 사는 거야 HMM? 문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24,000원,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만원, 31,000원, 32,000원, 32,200원. 에이, 다 오른 거 말고요. 이게 다 올랐어요 지금 HMM이? 이게 다 올랐다고 생각해? 매집이 2천만 주가 돼 있는데 4억 8,900만 주짜리. 난 이것만 들어도 가입 100% 하겠다 그냥. 어떻게 주식수를 달달 외울까?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주식수도 모르고 수급도 모르고 회사 사업 영역도 모르고 실적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윤정도 기분 좋다고 이거 한번 사볼까요? 그렇게 들어가나? 예? 대성형으로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남들은 지금 HMM 가지고 이런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고 이야 나 행복합니다. 평균 단가 4만 6 3만 그냥 지금 현재 기준에서 편입이 가능할까요?부터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셔도 되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지금 올려드렸잖아요. 2월 15일 날 윗골이 달리고 일봉상에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깨져 내려갔을 때 아닙니다. 거래 터졌습니다. 제대로 터졌습니다. 제대로 대박 나십시오.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주력을 팔아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력 되시는 분들은 편입의 기준. 저는 20% 최대 비중 드리지만 비중 여력 없으신 분들은 조금 줄이더라도 편입 기준. 이거를 놓쳐 이거를 얘를 저 윗골이 달린 전날 공포감 가지고 그럼 그 다음날 거래 터트리면서 초대박을 내줄 때 들어가야죠. 이게 주봉상에 이 일봉에 윗골이 달린 전날 있죠. 15일 날 이게 주봉상의 15일인 거예요. 상승익대 확인형 갭상승에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 범위 터지면서 들어왔습니다. 15일은 손바뀜의 수급이 있고 개인에게 물량이 떠넘겨졌지만 다음날 봅시다. 근데 다음날 시장 폭등하는데 시장 반등하는데 멈췄어. 그러다 그 다음날은요. 퍽등 24,000원,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만원, 31,000원, 32,000원. 이게 지금 2월 15일부터예요. 실질적으로 17일부터 17일, 18일, 21일, 22일, 23일 5일에 5거래일 만에야. 16일 종가가 25,250원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수익은 요거 순식간에 이미 누적이 돼 있었고 수급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4억 8,900만 주짜리입니다. 4%의 매집이 됐습니다. 엄만만만 합니다. 매집 평균 단가가요.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27,160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집이 이렇게 됐으면 최소 20-30% 들어올려야 됩니다. 근데 수급이 더 들어올 것 같아. 5% 넘길 것 같아. 그럼 최대 50%까지의 매집 단가 대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 주가 지금 다 왔어. 2차 목표 주가 35,000원, 3차 4만원. 그 정도 올 거면 또 거래 또 터지죠. 수급 또 개선되죠. 매직 시간은 난리 나죠. 이거를 15일부터 방송 갖고 나와서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에 3위입니다. 2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3위입니다. 2위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아쉽지만 5위입니다. 근데 이걸 왜 못 사? 못 사니까 유료 가입해서 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신뢰하고 가입할게. 수익이 목적이야. 수익 내줘.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윤정도 네 혼자 공부해. 나 머리 아파. 근데 공부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는 그 자료 본인이 쓴 거니까 공부도 그냥 앞으로는 조금만 하고 야간 무방도 조금만 하고 그리고 나서 수익이나 내줘. 이렇게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OCI 이런 데서 카카오, H&M 이런 데서 수익만 내줘. 수익만 내줘. 이렇게 되셔야지. 전화하세요. 어? 전화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는 소규모 모임이 또 있어. 그게 좀 많이 죄송스러워. 왜냐면은 갑자기 번개가 돼버렸어요. 다음 주에 아직까지는 6명 분이 안 되잖아요. 윤정도 1명 끼고 문난님 또 태미 선생님 일단 3분이야. 나머지 3분 누가 되실지 모르겠어. 다음 주에 모이시게 되면 문난님은 낮술 마시재. 토요일날 그냥 낮에 만나서 낮술 마시고 헤어지재. 대구에서 올라오시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숙박하셔야지. 그럼 남자분들은 또 한 잔 더 하셔야지 뭐. 응?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유료방에서. 주식한 지 2022년 5월 23일 날 주식 그때 당시에 주식 처음 하시기 시작했대요. 1년 딱 가입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입하면 1년이야. 뭐 3+2 행사가 어딨어. 그렇게 오셨다 다 그냥 1년으로 연장하지. 왜? 6+6이니까. 1년 딱 가입하시고 4개월 만에 계좌 수익 70%. 3억 계좌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익. 수익이 목적이지 무슨 뭐 공부하려고 아니 하버드 대학 갈 거야 윤정도 거 배워서? 전화하세요 일로. 어? 하이닉스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매일매일 했잖아 하이닉스는. 자 동영상 자료 드려야 되니까 채팅방에 교육의 힘 올려주시면 교육의 힘을 올려주시는 방에만 동영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데일리 방송이나 팍스 TV 쪽에 새로 생긴 방만 사실은 필요한 거죠. 동영상 자료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 자료는 이런 거. 동영상 자료는 2시간짜리예요. 2시간짜리 이런 거 올려드리는 거고 다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자료 이런 거. 이런 걸로 수익을 내셔서 제발 좀 부탁인데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그래서 가입하세요. 근데 수익 내서 가입한다는 분들이 제일 많아. 그러지 말라니까. 유료 회원님들 250분이 왜 가입을 했겠어? 수익을 내고 싶은가 가입을 했겠지. 수익 내고 가입을 해? 어떻게 35년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번에 다 가져가요? 엄지척 눌러주시고 교육의 힘 전화하시고